오늘 그 문법 그 의문론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뵀던 분들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의문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문법을 지금 조금 돌려보신 분 계실까요? 다 처음이실까요? 일단은 의문이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의문이 정말 가장 기본 단위거든요. 문법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의문은 어디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법의 전 범위 역시 다 일단은 꿰뚫고 있으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의문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교환은 사실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강의를 다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보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연습장 또는 백지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장 또는 백지. 왜냐하면 같이 쓰면서 거의 암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이거예요. 다 암기를 하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기는 뭐냐면 아예 A부터 Z까지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나올 수 있어야지만 문제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의문론에다가 이렇게 조금 써놨거든요. 우리가 그냥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론이라고 붙이는 거고요. 의문론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문 체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의문 체계랑 의문의 변동 중에서 당연히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이쪽이겠죠? 의문의 변동에 우리는 조금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할 건데 의문 체계는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문 체계부터 그러면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의문 체계. 아이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의문 체계를 할 때 의문의 정의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의문의 정의. 의문의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까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했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글로 복기를 할 수 있도록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조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써볼까요? 의문의 정의.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소리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소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맞죠? 이 소리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문의 정의를 하고 나서요. 여기서 조금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갈 건데요. 이 의문이라는 것은 요렇게 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정의 말고 음성의 정의도 알아야겠죠. 음성의 정의? 네. 음운과 음성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입니다. 네, 요게 음성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컨대 이제 이게 종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종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종이라고 발음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성이라고 해보죠. 제가 얘를 종이라고 발음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발음했을 때 우리들의 발음 기관이나 조음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음성에서는 사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운이 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지 아시겠죠? 네, 음성이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음성이라는 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음운. 자, 그럼 우리가 음운과 음성을 좀 봤고요. 음운 체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원래 어떻게 나뉘냐면, 자, 분절 음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분절 음운이 있습니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분절 음운은 말 그대로 나뉘어지는 음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분절 음운은 말 그대로 나누기가 좀 모호한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분절 음운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음과 모음. 네. 그리고 비분절 음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고저, 뭐 강약, 뭐 그다음에 장단. 장단이라는 것은 소리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거든요. 분절 음운이 자음과 모음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쪼개질 수 있잖아요. 제 이름 같은 경우에도 조은아잖아요. 요거를 쪼개볼까요? 뭐 요렇게 쪼개지잖아요. 자음과 모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분절 음운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음에서는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단모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데, 제가 자음 체계표와 단모음 체계표는 너무나도 이제 단순한 개념인지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분절 음운에 자음과 모음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비분절 음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장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의 길이 정도. 그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만요. 제가 음운론이라고 했을 때 음운 체계와 음운의 변동이 있다라고 했고, 음운 체계에는 음운의 정의 일단은 먼저 제가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 음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성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나눴어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아시겠죠?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제가 사실 말이 조금 빨라가지고 말이 좀 빨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속도와 제가 말하는 속도가 조금 불일치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빠르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최소 대립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최소 대립상. 자,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나 음운 체계에서 제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로, 얘 하나로 뜻이 나뉘는 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얘는 예시로 그냥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물과 불이 있습니다. 물과 불. 자, 여기에서의 최소 대립상은 뭘까요? 무엇 하나 때문에 뜻이 나뉘잖아요. 그게 뭐죠? 물과 불 중에서 무엇 하나 때문에 저희 뜻이 나뉘죠? 얘랑 얘 아닐까요? 미음과 비읍 아닐까요? 그래서 이 둘이 바로 최소 대립상이 됩니다. 자, 똑같아요.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루와 머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최소 대립상은 뭘까요? 여기에서의 최소 대립상. 아랑 아닐까요? 요거 하나 때문에 뜻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감이 오네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서 뜻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음도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네요. 그리고 모음도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네요.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요 표시는 다들 아시죠? 무슨 표시죠? 그렇죠. 장음 표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최소 대립상이 뭘까요? 여기에서의 최소 대립상. 바로 소리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소리의 길이는 우리 방금 했었죠. 무슨 의문이었죠? 비분절 의문. 맞아요. 그러니까 분절 의문인 자음과 모음 하나로도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분절 의문인 소리의 길이로도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 대립상이에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개념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을 때 자음과 모음의 어떤 기본 정의. 자, 자음이라는 것은요,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여기에다가 연계해서 조금 써주시겠어요? 다시. 자음이라는 것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도 한번 써보실까요? 모음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요 정도의 개념 일단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잠깐 지워볼게요. 네, 지우개가 여기 있네. 네, 여기 잠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자음과 모음 계속 하고 있는데 모음에다가 조금 연계 개념을 조금 해볼게요. 자, 모음은요, 단모음도 있고 그리고 이중모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음도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이 처음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단모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이 되는 모음이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 땡땡 한 다음에 기본이 되는 모음. 자, 우리 국어에 단모음은 총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 체계표에서 총 10개의 단모음을 공부를 합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자료에다가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인터넷에 쳐도 바로 그냥 드르륵 다 나오거든요. 정말 그냥 기본 개념이라서 제가 조금 뺐어요. 자, 기본이 되는 모음. 자, 그럼 이중모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반모음은 무엇일까? 요거 두 개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단모음에, 얘가 아까 기본이 된다 그랬죠? 단모음에 앞이나 뒤에서 반모음이 결합하여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단모음의 앞이나 뒤에서 반모음이 결합하여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중모음 EX. 자, 우리 야라는 이중모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야라는 이중모음은 어떻게 발음된 걸까요? 야. 자, 일단은 단모음이 뒤에 있고요. 앞에 이 반모음이 있어요. 자, 요거 발음해 볼게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요렇게 발음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단모음 그리고 앞에 반모음이 선행합니다. 그래서 반모음 표시는 요렇게 V 표시를 하나 해줘요. 반모음이라는 뜻으로. 자,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단모음 앞에 반모음이 아주 찰나에 발음되면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음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이중모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들어드릴게요. 의라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얘도 한번 나눠볼까요? 의랑 이로 나뉩니다. 의랑 이로. 그래서 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얘가 단모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는 이가 반모음으로 발음되면서 찰나에 발음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모음에는 이렇게 V 표시를 해서 얘가 반모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반모음의 정의는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요? 반모음은 그럼 뭐죠?
반모음.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그쵸? 요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단모음의 앞이나 뒤에서 찰나에 발음되는 소리. 되실까요? 네. 얘가 반모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시를 들 때 이 반모음만 들었기 때문에 이 반모음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반모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같이 알아두세요. 반모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계열 반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우계열 반모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을 쓸 때는 발음 기호를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2계열 반모음은 발음 기호로 J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5우계열 반모음은 W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계열 반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이중모음 아까 샘플 하나 들어볼까요? 예컨대 뭐 야, 그쵸? 등등등등. 5계열 반모음이 결합되면서 이중모음 된 거 뭐가 있을까요? 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계열 반모음과 5계열 반모음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만 더 하고 바로 음운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하나의 개념 더 할 거예요. 자, 우리 변이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변이음. 변이음. 자, 변이음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영어권 국가에서는 물 아니고 불, 풀, 뿔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영어권 국가에서는 잘 구별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불, 뿔, 풀 이걸 다 같은 소리로 인지하거든요. 자, 우리 국어에서는 불, 뿔, 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다른 소리로 인지를 하거든요. 우리 음운이라는 게 정의가 뭐였습니까? 음운이라는 게 정의가 뭐였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아니었나요? 그쵸?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국어에서는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뿔이라고 얘기했을 때, 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다 다른 소리로 인지하고 다른 뜻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게 다른 소리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어떤 소리로 기능하느냐? 바로 변이음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자, 변이음의 정의 그럼 제가 조금 잡아드릴게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엄연히 다른 소리이지만 하나의 소리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다 개별적 음운이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뜻이 구별되지도 않고 소리를 구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변이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또 판별을 못하는 게 있어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판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성음과 무성음이에요. 자, 우리가 고기라고 발음했다라고 해볼게요. 고기. 우리는 고기에서 첫 음절에 있는 기억과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기억을 그냥 똑같은 기억 음운으로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고기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기억과 뒤에 있는 기억을 다른 음운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할 때 유성음,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음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바로 뭐다? 변이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변이음은 뭘까요? 엄연히 다른 소리이지만 같은 소리로 인지하는 거. 바로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변이음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음운 체계예요.
그렇게 많은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각각의 개념어에 대해서 얼마나 정의 내릴 수 있는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는가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제 수업이 끝나고 반드시 그냥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막히는 개념이 있다? 그럼 개념을 다시 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외우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회독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좀 여러 번 하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개념을 우리가 3회독했다라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잘 풀리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문제를 풀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요게 또 의문책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진, 바로 의문의 변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문법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수월해지는 게 문법이잖아요. 자, 의문의 변동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법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 의문론 자체는 쉬운 개념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의문의 변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문의 변동이 뭘까요? 아까 제가 의문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발음하고 어떤 문장을 발음할 때 소리가 변해요. 그래서 변동이라는 말을 붙인 거거든요. 소리는 우리가 발음할 때 왜 변할까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 왜 되는 걸까요? 발음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서로의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부딪히면 그것을 보다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의 그 목표는 무엇이다? 발음을 편리하게 하려고. 요렇게 일단은 알아두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은요, 4가지 유형으로 일단은 쪼개집니다. 4가지 유형.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을까요? 첫 번째, 의문의 변동 첫 번째는 바로 교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체. 자, 그 다음에 탈락. 자,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축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 자, 이 4가지 유형은 일단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4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왜냐하면 지금 하면서 외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입니다. 자, 교체에서 다룰 내용은 5가지예요. 5가지. 자, 그 다음에 탈락에서 다룰 내용은 6가지. 자, 그 다음에 첨가에서 다룰 내용은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축약에서 다룰 내용은 2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